안녕하세요. 프로리스트 손영입니다. 네, 지난주 시간에는 선의 아름다움과 공간의 여백미를 나타내는 바로 세우는 기초화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봤어요. 그죠? 산수의 선이 곧게 서서 약간 선의 각도든지 길의 변화를 주면서 부등변 삼각형 안에 이루어지는 삼각구도 형태의 일방적인 동양 꽃꽂이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백자기가 굉장히 우아합니다. 그죠? 이 우아함에 맞춰서 바로 세우는 형, 직립형을 하되 기본 하형이 입각하지 않고 좀 더 창의적이면서 조형적으로 디자인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즉 후리하게 한다라고 자유형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꽃꽂이는 뭐 꽃가, 잎, 가지 이런 것들의 모양을 살려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또 하나의 꽃꽂이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정서에 맞게 자연을 갖다가 아름답게 수반이나 또는 뭐 병이든지 이런 데에 꽃병이든지 자유롭게 연출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꽃꽂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꽃꽂이를 한다는 것은 꽃과 초목을 어떤 예술적 생명체로 되살린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되살린다는 의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반복하여서 쌓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그 쌓는 기술의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꽃꽂이 밑바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기본 하형이 규범에 의한 형이었다면 그 형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이든지 독창적이든지 또는 조형적으로 작가의 의도를 갖다가 담은 것을 우리가 오늘 하는 자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형과 자유형의 차이점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표현하는데 기본형은 주어진 길이와 주어진 각도에 의해서 분명히 하는 것이지만 자연적인 표현 방법과 조연적인 표현 방법은 꼭히 기본형에 얽매이지 않고 작가의 정서가 많이 바탕이 돼서 꽃펴지는 형태가 바로 자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표현 방법은 자연을 그대로 하기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화기에 꽃을 갖다가 초목과 꽃을 갖다가 어떻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일까라는 고민이 생길 거예요. 그게 자유형이거든요. 꽃이 피는 상태와 환경, 즉 자연의 경치와 조화를 이루어낼 때 비로소 우리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꽂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하형을 그대로 따라가면 쉽습니다만 오늘처럼 자유형을 할 때는 이걸 갖다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연 어떤 환경으로 피웠을까? 라는 사회학적 문제도 설류하다 그러면 설류하고 어떻게 피지라는 고민도 한번 곁들여서 하시면서 그 자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소재의 특성을 살려서 꼽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그것은 뭐죠? 계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류하는 계절이 봄이다. 그럼 봄은 어떻게 꼽아야 될까라는 어떤 고민을 좀 같이 하시면서 꼽아보신다면 자연적 표현의 방법에서 바로 계절감도 살릴 수가 있고 그 꽃의 생명체도 살릴 수 있는 여유로움의 공부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감은 자연적 표현의 생명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계절감이 살아있을 때 자유로운 자연적 표현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계절 같은 환경의 것들을 갖다 조화시켜서 디자인할 건데요. 자, 흰베개 도자기에다가 이렇게 솔류화에 갖다가 흰색을 갖다가 한번 곁들여 볼까 싶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기 선이 좀 도자기 흰 선이 가지고 있는 이 우아함 있잖아. 그래서 우아함. 그래서 여기도 솔류화에 곡선이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솔류화 곡선과 도자기에서 나온 이거 여기 그죠? 이 배부른 선, 이 곡선을 갖다 같이 표현해 볼 건데 굳이 지난주처럼 뭐 1주지, 2주지, 3주지를 갖다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래서 백자의 표현을 갖다가 그대로 살려서 아주 우아하게 역시 여기 이 선이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지난주처럼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 싶습니다. 하나.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가지들을 갖다가 꽃을 많이 쓰질 않고 할 거기 때문에요. 가지들이 조금은 좀
풍성하게 표현이 돼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무 이렇게 부러지는 가지들 정리해낼 거고요. 이렇게 한 가지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난주에도 여기서 나고 여기서 나왔죠. 왼쪽 어깨 따라서 나고 오른쪽 어깨 따라서 나왔어요. 자, 그거를 조금은 좀 편안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가지들을 선을 찾아서 자, 뭐 이렇게도 한번 대보실 수가 있으시고 동양꽃꽂이 막 무작정 꼽으시는 것보다 손을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대보시면 마치 자연에서 자란 선들 지금 이렇게 잘라서 지난주에는 가지치기를 하였습니다만 자르기 전에 모습을 갖다 표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스님 살려서 여기에서 자, 바로 세운형이라 했어요. 제일 처음 꽂은 꼬지에 꽃은 제일 처음 꽂은 꽃 거기에다가 설류와 가지에다 곁들여주는 거예요. 자, 설류와 가지가 이렇게 산점에서 나가서 퍼지는 방사선 형태가 바로 설류화거든요. 그래서 설류화를 갖다가 너무 퍼뜨리 1주지, 2주지, 3주지 하시는 것보다 방사선 형태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서 너무 퍼지지 않게 자, 네, 퍼지지 않도록 세워서 꼽아주시는 겁니다. 마치 그 산에서 피어낸 설류화를 갖다 그대로 뽑아가지고 수반에다가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꼽아주시고 너무 각도를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는 게 오늘은 네, 바로 세우는 자유형이기 때문에 네, 각도를 너무 기울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표현해 주신 다음에 자 역시 여기도 손이 참 예쁘네요. 그래서 손 자체가 예쁘지만 너무 방향감이 같지 않을 때는 잘라내신 다음에 네, 여기도 또 살포시 그래서 지난주에는 삼각꽃의 형태 이렇습니다만 오늘은 삼각꽃 형태보다는 한 줄기의 설류화에 자연에 피어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곁들여서 자 자유형이다 보니까 역시 꽃도 하나 둘 셋 따라가는 것보다가 흰색을 설류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꽃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리오사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색감을 가볍게 좀 표현하겠습니다. 너무 퍼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지난주처럼 뭐 이렇게 1주지 따라서 종지가 들어가고 2주지 따라서 또 이렇게 종지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포인트적으로 글로리오사의 매력적인 그 꽃의 형태와 설류화의 매력적인 선의 흐름을 갖다가 그냥 이 백자 안에다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자자기가 원형이다 보니까 너무 퍼지게 하신다든지 이런 것보다 조금은 약간 모아지듯이 또는 아니면 한 방향을 비워놓으시는 거야. 한 방향을 비워놓으시고 한쪽에서만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지난주에 말한 공간의 여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자유형은 꽃이 딱 뭐가 틀리다 맞다가 있는 건 아니죠. 작가의 의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자유형이기 때문에요. 독창적이고 조형적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창의적인 표현이거든요. 그죠? 단지 이제 소재에 맞춰서 표현해 주시는 거는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좀 살짝 이렇게 설류화를 갖다 선의 흐름을 설류화 형태가 방사선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가급적 여기서 벌려서 꼽으시는 것보다 한 점에서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꼽아주세요. 네, 자 여기도 쓸데없는 글로리오사 잎은 정리를 하셔서 자 이쪽에서 좀 길게도 표현해 주시고요. 네. 지난주처럼 삼각고대 형태는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글로리오사를 중심 쪽에다가 좀 꽃의 색상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설류화의 장가지들이 자칫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리아 쓰실 때는 퍼지는 것보다 같이 모아서 그룹으로 써주시는 게 설류의 장가지 어우러졌을 때 지저분한 것을 갖다가 좀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너무 넘치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동양꽃꽂이에서 윗선을 잘라내는 건 안 되거든요. 성장을 멈춰주는 거라서. 그렇지만 꼽아놨는데 꽃이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흐드러지는 가지들은 정리 좀 해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네, 그래서 설류화를 조금 더 곁들여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순백의 색, 설류화 색과 글로리스의 빨강에서 약간 그린과 노랑이 묻어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인트적으로 다른 색을 막 강하게 쓰시는 것보다 그냥 이 색 자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순수하게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살짝 그린의 표현을 갖다가 여기 루스카시프로 가서 그린을 살짝만 그린을 곁들여 주십니다.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지금 춥기 때문에 이게 그린이 막 웃자란데 성장감은 없기 때문에 가볍게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예, 흰색의 설류화와 글로리오사의 붉은색. 그래서 크게 색감이 강하지는 않아요. 흰 설류화에다 핑크색을 곁들이면 굉장히 여성적이 될 거고요. 붉은색을 곁들이면 상호적으로 색감에 관계돼서 선명하게 표현합니다만 글로리오사의 표현은 중간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은은하게 하되 단 아랫부분이 너무 가벼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석축을 이용해서 글로리오사에서 빨간 석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석축을 이용해서 밑에서 이렇게 살짝 좀 강하게 이렇게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석축을 좀 밑에서 받쳐주세요. 너무 길게 석축 넣지 마시고요. 짧게, 그래서 색감을 보완해준다는 그런 분위기로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낱개도 넣어주시고요. 네. 그냥 이거는 지난주에는 뭐 1주지지, 3주지 해가지고 각도 따라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꼽고 싶은 대로 해주시되 단지 이렇게 좀 바로 세우는 형태로 해서 꼽아주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자, 뒤쪽에서 해서도 가볍게 좀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전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밑에서 빨간색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받쳐주면서 예, 글로리오사의 색과 이렇게 설류화의 색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빨간색을 너무 길게는 쓰지 마세요. 석축을 조금 짧게 써주시고요. 입구에, 백자 입구에 석축이 마무리되는 느낌으로 표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설류화 단가지가 많기 때문에 다소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치기는 조금 가볍게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동양 꽃꽂이는 옛날에 이제 문방구 어떤 책거리라 그래서 할 때 보면 일지이라, 일지이하 해서 소나무 한 줄기에 국화를 한 줄 꼽아내는다든지 일지이라 또는 일지이하에서 매화나무 한 가지에 뭐 국화를 2개 꼽아내는다든지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이 된 거죠. 그 역시 뭐냐 하면 가지의 선과 공간의 여백의 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썼던 것 같아요. 자, 돌려드리겠습니다. 백자의 아주 순백색의 우아함에 솔류와의 긴 가지를 갖다가 가지를 갖다가 직립으로 표현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모든 꽃은 갖다가 뭐 기본 하형에서 벗어나서 모든 꽃은 이렇게 글로리오사 모아주면서 석축은 석축끼리 모아주면서 그룹핑 기법을 이용한 이렇게 동양 꽃꽂이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봄에는
봄들은 꽃나무의 계절이기 때문에 꽃나무와 잘 어울리는 뭐 이렇게 경쾌한 글로리아스가 마치 춤추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경쾌한 이렇게 위에서 퍼지면서 덩굴성인데요. 이렇게 경쾌하게 어울리는 그런 소재들과 함께 분위기를 잡아보신다든지 또는 색상과 관계돼서 하기도 연결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서 유리를 한다든지 또는 뭐 메탈 질감의 은색 계열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진 재질을 가지고 학이라든지 소재에 어울리게 디자인하는 것들이 이렇게 자유형의 형태의 기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겨울에는 뭡니까? 겨울에는 우선 소나무, 동백나무 이런 것들의 상록수가 많이 이용이 되겠죠. 지난주처럼 밑에 동백나무를 깔아서 디자인했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둥글고 묵직하고 이렇게 깊은 학이 표현하실 때는 이렇게 굉장히 좀 조형적인 표현 기법에서 선의 아름다운 모양, 색채 또는 뭐 질감 이런 것들을 갖다 중점을 두시는 거예요. 질감이란 것은 손으로 만지는 질감도 있고 뭐 이렇게 백각 같은 경우 도자기성 질감이죠. 손에 만져지는 느낌, 시각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점으로 두면서 소재와 작품과 또는 소재의 어떤 질감들의 형태를 다 분리시키지 말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구성하시는 게 우리가 좀 더 자연에 가깝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령 보리밭에 보리는 똑바로 섭니다. 그죠? 똑바로 이걸 보리를 갖다가 옆으로 해서 기울여서 꼽는다 그러면 이거는 물론 작가 의도는 많이 함양이 됐다 보지만 자연에 거스리는 그런 형태가 바로 동양꽃꽂이에서 어긋나시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양꽃꽂이는 가급적 선을 위주로 해서 점, 선, 면, 구성에 의한 형태로 여백을 살리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도자기의 풍부한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꽃을 많이 절약을 했어요. 설리와 글로리아스를 이용해서 바로 세우는 자유형을 조형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같이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